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죠. 그 초음파를 이용한 스케일러,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큐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시클, 여러 가지 다양한 치석을 제거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고, 치석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처음에 그 음식물 부스러기 같은 치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세균이나 아니면은 침 안에 들어있는 여러 무기질 성분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게 치석이죠. 치석이 음식물이 남아있으니까 치석이 되는 건가요? 음식물 잔사, 그러니까 치태가 일부 남아서 이제 그게 트리거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요. 양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사실 제거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양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잘 안 닦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완벽하게 예방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치를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치석이 한 1년 뒤, 2년 뒤에 오셔도 거의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오, 네. 양치를 잘해서. 그게 근데 양치를 잘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석이 잘 생기는 침 성분이 있어요. 침은 점액과 장액,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장액은 그냥 물 같은, 물처럼 잘 흐르는 그런 침이고요. 점액은 끈적끈적한 침이에요. 그러니까 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점액 성분이 강하면 치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점액이 어떤 분들은 좀 덜 끈적끈적하신 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양치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식사 자체를 적게 하거나 아니면 치태가 좀 덜 침착되는 그런 종류의 식사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치석이 잘 생기고 안 생기고가 꼭 양치질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구호흡, 흡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호흡이라는 건 입으로 숨 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는 것들이 치석을 더 많이 생기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치아를 받는 입장에서 뭔가 네네. 이렇게 치아를 깎아내고 네네. 피가 많이 나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치아 막 깎아내는 거 아니냐, 좀 약간 네네. 그런 편견이 좀 있던데. 맞아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고 나서 갑자기 다음날 오셔서 여기 치아 파인 거 있다, 스케일링 하다가 이거 파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스케일러를 치아에다 오랫동안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럼 치아가 실제로 좀 파일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일부러 치아를 파내려고 해야. 세게 힘을 줬을 때 얘기고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치석이 보이는 곳에 그 기구를 대고 그 치석이 떨어지면 그 기구를 떼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시면서 치아가 파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왜 스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치아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원래 있었는데 몰랐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내 치아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다 구석구석 알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석이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서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발견된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었던 잇몸이 붓기가 빠지면서 내려가면서, 그러면 치아 뿌리가 조금 더 잇몸 밖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그러면서 좀 더 시리고 또 약간 이렇게 마모된 게 좀 더 잘 눈에 띄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치아의 약해진 부분이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질 수도 있어요. 이미 부서지기 직전에 부분은. 근데 그런 부분은 그날 스케일링을 안 하셨어도 식사 중에 아마 깨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로 치아를 파내는 게 쉽지 않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가 안 나요. 피가 나는 건 잇몸이 부어 있어서, 이미 치은에 염증이 있어서예요. 그런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툭 건드리면, 스케일링이 아니라 양치하다 건드려도 피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살짝 건드리면 아프고요. 그래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미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스케일링 하시고 나서 훨씬 더 불편해요. 하실 때도 불편하고. 네. 그럼 스케일링을 잇몸 치료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보통 저희가 잇몸 치료라는 거는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후속 조치로 마취를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그널텍술 또는 치주소파술, 이런 것들을 잇몸 치료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스케일링 하고
나서 잇몸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네. 많은데 네네. 그건 다 염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잇몸을 조금씩 건드리기 때문에 하시고 나서 욱신욱신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아픈 정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하루 정도 지나면은 거의 괜찮아졌거든요. 뭐 진통제가 사실 딱히 필요 없을 정도의 통증인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아프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스케일링의 적절한 주기. 적절한 주기는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양치가 정말 많이 안 되시고 치석이 잘 생기시고 잇몸에 염증도 잘 생기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치가 정말 잘 돼서 치석이 잘 안 생기시고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으로 충분하고요. 그러면 네. 자주 받을수록 좋은 네. 건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게 일단은 받으려고 치과에 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을 써야 되고 물론 비용도 들고 또 하시는 과정에서 좀 불편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래 앞니 뒤쪽, 혀 쪽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하고 나서 한 일주일만 지나도 약간 까칠까칠해요. 치석이 생겨서. 그렇다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서 그 치석을 제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런 치석이 생겼다고 해서 금방 잇몸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자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스케일링 하고 나서 잇몸이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염증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그 잇몸이 더 자극을 받아서 불편감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너무 뜨겁거나 너무 맵거나 너무 짜겁거나 이런 음식을 하루 이틀 정도 삼가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불편하시면 피하실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네. 알게 되는. 네, 그래서 사실 딱히 막 이렇게 여기서 외우셔야 될 어떤 주의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스케일링의 단점도 있을까요? 스케일링의 단점이라 아니요, 사실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프고 불편하고 뭐 좀 약간이지만 비용이 들고 이런 걸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거의 무조건 합리적이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 이제 1년에 한 번 보험이 되는데요. 근데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더 자주도 보험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1년에 한 번만 딱 해야 되고 한 번 이상 하게 되면 뭐 비용이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면 1년에 몇 번이고 보험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네. 그러니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오시는 게 좋겠고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네. 그리고 필요하면 스케일링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오시면 판단해 드립니다.